오늘은 짜슐랭을 조지겠습니다. 냉동 해물 토핑 추가. 물이 애매하게 끓을 때 냉동 해물을 넣고 해동시키기. 역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죠? 건더기 스프도 넣고요. 설마 이게 다 들어갈까? 의심하지 말고 면을 우겨 넣기. 거봐요. 다 되잖아요? 면이 알 덴테일 때 물을 조금 남기고 따라 버립니다. 이 상태일 때 가루 스프를 넣어주세요. 빡빡한 짜장라면, 솔직히 개극혐인. 볶으면서 국물을 졸이면 촉촉보스 면발 탄생. 방구더러 유성 스프 짜넣으라고 시켜요. 사실 방구더러 끓이라고 하고 싶은데 영 마음에 안 들어서요. 안 맞아. 맞아, 모든 게 다 안 맞아. 짜장라면은 재료를 따로 볶아서 넣으면 더 맛있다는데 애초에 그럴 정성이 있었다면 라면 자체를 안 먹었겠죠. 맛을 포기하면 설거지도 덜하고 조리시간도 짧아집니다. 다시 끓이지 마.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 꽁다리 버리는 거 있어야 되는데. 나 꽁다리 버려. 맛있어? 안녕하세요. 맨날 아가리로는 절약절약 하면서 몰래 물건을 사재끼고 있는 쇼핑 중독 유튜버 김알파카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전골 냄비를 샀는데요. 전골 냄비가 없어서 샀습니다. 제가 사업 초창기에는 밥을 잘 안 해 먹어서 조리 도구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의 행복주택 시절 그 살림살이를 보신 분들은 아, 전골 냄비가 사치구나.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밥을 잘 해 먹으면서 보니까 냄비가 없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로 그래서 전골 냄비를 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는 작은 냄비, 라면 끓여 먹을 수 있는 정도 크기의 편수 냄비 2개랑 양수 냄비, 그러니까 손잡이가 2개, 라면 최대 3개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런 냄비 해가지고 3개가 전부였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너무 부족해가지고 전골 냄비를 샀어요. 오늘 보여드릴 건 전부 내돈내산이고 풍년에서 나온 겁니다. 풍년의 칼릭스라는 거, 이게 통 5중인가? 그런 거 샀는데요.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 이렇게 5겹으로 되어 있는 냄비라고 해서요. 통 3중 제품도 있는데 그거는 스테인, 스테인 이렇게 3겹. 뭐 그렇대요. 통 3중보다 통 5중이 당연히 비싸겠죠. 그래서 이것도 가격 제가 옆에다 띄워드릴게요. 어디다 띄워드릴게요. 생각보다는 좀 돈을 주고 샀습니다. 이렇게 뚜껑이랑 같이 있는 제품이고요. 뚜껑이 전체가 스테인리스네요. 제가 옛날에 갖고 있었던 거는 이 겉에 테두리에 있는 스테인리스고 이 위에는 유리인데 요 세제가 끼면서 끓이면 보글보글 세제가 올라오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그런 거 없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 닦아야 돼요.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이거 산지 2주가 넘었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라도 이 비용을 뽑아야겠죠. 5중이라고 샀는데 생각보다 가벼운데? 이렇게 써있습니다. 24cm 전골 냄비. 최대 2리터까지 담을 수 있는 냄비입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이렇게
아, 흠집 있는지 잘 보고 그래야 되는데. 아, 몰라. 그냥 대충 쓰겠습니다. 이거 이따가 닦을게요. 그리고 제가 주방 용품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편은 아닌데, 최근에 후라이팬을 바꿨거든요. 아, 궁중팬을 바꿨는데, 전에 쓰던 게 코팅이 벗겨지고, 이게 변형이 됐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변형이 돼가지고, 그거를 버리고 새로 샀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좋은지 모르니까, 유튜브를 보다가, 여러분들 뽀큐트 아시나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 제품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알텐바흐. 이게 통오중 궁중팬? 그런 거라서 되게 무거워요. 엄청 무겁고 이게 한 손으로 들기가 좀 부담스러울 만큼 굉장히 무겁습니다. 근데 이게 궁중팬이라고 하기에는 좀 낮아요. 전에 쓰던 건 좀 높았는데 낮은 편이고 묵직하고 대신 이 바닥 부분이 굉장히 뭐랄까 평평함? 전에 쓰던 거는 어디 제품인지는 에피콜 드리진 못하지만 이 가운데가 살짝 솟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름을 뿌렸을 때 옆으로 가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썼습니다. 이것도 꽤 비싸게 주고 샀어요. 얼마였더라? 저 이거 물건 팔려고 나온 거 아닙니다. 제가 제 돈 주고 산 거고 일단 이걸 써보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뭔가 열을 좀 더 잘 잡아준다고 해야 되나? 제가 인덕션을 쓰기 때문에 이 열이 전체적으로 막 이 그릇 끝까지 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밥을 볶다 보면은 또 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밥을 쌓다 보면은 이쪽만 익는 거예요. 이쪽만. 여기 바닥 부분만 익어가지고 대체로 이제 설익은 걸 먹었는데 좀 더 밥이 따뜻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뚜껑이 비싸가지고 옛날에 쓰던 다이소에서 사온 이거 뚜껑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몇 년째 쓰고 있는데 안 맞아요. 여기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안 맞거든요. 그래도 써야죠. 이렇게 대충 이제 뚜껑 이렇게 덮어서 써야죠. 다 좋아요. 좋은데 여기 이 부분 여기가 이렇게 꺾여 들어갔잖아요. 여기가 설거지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깔 거는 깝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밥도 볶아 먹고 떡볶이도 하고 라면도 끓여 먹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낮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국물 요리를 한 이유는 전골 냄비가 없어서 그랬던 겁니다. 네.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시고 모방 소비를 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필요해서 산 거고 다 떨어져가지고 새로 산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체에서 저는 10원 한 장 받은 거고 다 제 돈으로 샀고요. 그리고 제가 아직도 목이 안 좋은데 최근에 좀 다시 안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 약을 먹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용돈으로 산 거 쓸모없는 거를 샀다 그럴 경우에는 저는 생활비가 아니라 용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뜯어봤는데 원래는 이게 포장이 되게 잘 되어 있었어요. 제가 물건을 확인하고 구매 확정을 누르느라고 이렇게 뜯어놓은 거지. 이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모밀판, 메밀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판메밀 그 국수 보시면 이렇게 담는 거. 제가 최근에 냉동 메밀면을 샀거든요. 제가 왜 냉동을 샀냐면은 겉면을 사려고 해도 이미 삶아가지고 얼려놓은 거랑 가격이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천일 냉동에서 파는 거 있죠. 제가 최근에 우동면을 샀는데 같이 메밀면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먹으려고 이렇게 2개를 샀습니다. 돼지라 가지고 이렇게 2개를 먹는데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대나무 말 같은 건데 이게 실제 대나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저는 플라스틱으로 된 걸 샀어요. 위생적인 문제가 있고 저는 나무 식기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게 또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겠지만은 저는 뭔가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부러 플라스틱으로 된 걸 샀고요. 근데 솔직히 집에서 이게 필요가 없거든요. 일반 가정집에서 이게 필요가 없는데 저는 이걸로 컨텐츠를 하려고. 이 경비처리 용입니다. 네, 이렇게 메밀면을 먹으려고 제가 와사비 사오고 메밀면 사오고 또 무도 사오고 혼쭈유라고 그 국시장국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사왔어요. 이거 귀찮네. 닦으려니까 귀찮네. 제가 또 스테인레스도 그래서 닦아야죠. 지겨워 죽겠어요. 스테인레스의 단점은 이거죠. 식용유로 싹 닦은 다음에 그리고 또 베이킹 소다를 어쩌고 저쩌고 하고 또 끓여야 되고
왜냐면 여기 연마제가 있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휴지로 또 존나 닦아야 돼요. 제가 사실은 이 쉬운 인생 채널에 영상을 업로드를 잘 하려고 자주 하려고는 하는데, 근데 또 브이로그라든가 뭐 이런 요리 관련된 그런 것들이 편집이 좀 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회수 대비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 바쁘기도 하고 이런 얘기는 좀 여러 번 해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면 때려쳐라, 채널을 폐쇄하든지 이렇게 말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유튜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해야 되죠. 일의 우선순위에서. 그러니까 제가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연마제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요. 되게 깨끗한데? 아무튼 그렇다고요. 근데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뭔가 되게 의욕이 없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하지만 또 이제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 무기력증과 허무감, 그런 게 있어요. 테이프 띄워야겠네. 아씨. 제 나이 되면은 그런 생각이 간혹 듭니다. 허무하고 의미가 없고 내가 이 짓을 왜 해야 되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근데 생각보다 의학이 발달이 돼가지고 죽지는 않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안 닦아져? 바깥에는 좀 묻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양호한 편이에요. 이 정도면 거의 안 묻어난다고 해야 되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양적 완화가 되면서 뭔가 자산의 가치가 뻥튀기가 됐잖아요.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근데 이제 그게 정리가 되면서, 그 버블이 정리가 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요즘에는 뭐 경기 침체다 어쩌고 뭐 그러는데, 한창 그 시장이 좋았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산 가격이 뻥튀기 되면서 착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일하기가 싫어진 거예요.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그러니까 그때가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이었던 거고, 지금 이제 제자리로 올라오는 건데, 그러면서 나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지? 아직까지도 그런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무슨 경제적 자유니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인생은 원래 노가다였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잠시 잠깐 약간 세상이 혼돈에 빠졌을 때, 착시 효과가 있었을 때, 그때 이 정도 벌면은 이제 일 안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경제적 자유니 뭐 파이어족이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속내는 그거 같아. 일이 하기 싫다. 그치, 나도 일하기 싫어요. 힘들기도 싫고. 근데 지구 안의 생명체는 원래 그렇게 빡세게 사는 거였구나. 그때는 신기루였고, 그 신기루를 믿고 일을 그만하고 싶다느니, 유유자적 살고 싶다느니, 그건 다 개소리였던 거죠. 생각해보니까. 언젠가는 나도 나이를 먹고 뭐 유유자적하게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는데, 현실을 보면은 아마 계산이 안 나오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50대, 60대 되시는 분들, 그런 거를 꿈꾸지만 실제로는 행동하기가 힘들잖아요. 어지간히 좀 먹고 살 만큼 벌지 않고서는. 그래서 제 생각은 어차피 끝났다. 우리 그런 시대는 끝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은퇴하고 그런 거를 이제 당연시하고 꿈꾸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우리는 뒤질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 천천히 조금씩 일을 하더라도 뒤질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 그거를 요즘에 깨달았어요. 누구나 놀고 싶고 누구나 편하게 있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 되려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안 그러면은 가난 속에 사는 거야. 가난 속에 계속 가난한 채로 오래오래 사는 것, 그냥 몸 편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골라도 되겠다. 나이 먹고 일을 계속 하면서도 꾸준히 수입을 올리면서 좀 빡세지만 그래도 여유 있는 삶, 그리고 반대로 내가 어느 정도 벌어가지고 이제 힘들고 해서 때려치고 쉬어야지. 근데 그만큼 궁상맞게 살아야 되지 않냐. 제가 좀 헐떡거리는 게 불편하시겠지만은 지금 뭔가를 하면서 말을 하는 게 되게 숨이 차네요. 운동을 안 해서도 그렇고, 운동도 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은 뭔가 만사가 귀찮네요. 전체적인 모양은 이렇게. 모양을 안 보여드렸네. 이게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냄비 잘 만들어요. 자, 이 정도면 적당히 잘 찍은 것 같아요. 8분 이상만 나오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물건, 새로 산 물건 보여드렸고, 큰 의미는 없어요.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물건 샀다.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리고, 늙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우리 일개미들의 숙명에 대해서도 개쌉소리 한번 해봤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